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521번째 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Identifiable Steering via Sparse Autoencoding of Multi-Concept Shifts라는 이제 논문인데 2월 달에 이제 나온 논문이고 아직 그냥 가이빙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요즘 약간 이제 그 mechanistic interpretability라고 이제 뭐 VLM이든 LLM이든 뭔가 이 어쨌든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아키텍처에서 이 모델이 어떤 정보들을 이제 뭐 레이턴스에 담고 있고 혹은 뭐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출력 길이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현상들을 좀 분석을 하려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스티어링이라는 것도 한국말로 하면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뭘 조작을 하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조작을 함으로써 이 모델의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기법이라서 그 mechanistic interpretability의 좀 한 갈래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스티어링 쪽 논문을 처음 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 있던 뭔가 이 identifiable한 이 사람이 해석 가능한 representation을 추구하는 그런 연구와 맞닿아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sparse autoencoder 약간 좀 되게 어찌 보면 옛날에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이 SA 그 VA인데 가운데 레이턴트가 더 뚱뚱한 그런 이제 오토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휴먼 인터프리터블한 컨셉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이고요. 이 페이퍼가 어떤 이제 유튜브 다른 그 저자가 이제 리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터프리터빌리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이 뭐 트랜스포머가 이제 어토리그레시브하게 토큰을 생성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16 더하기 25든이 있다면 보통 41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뒤에 어떤 레셔네일이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덧셈을 할 때 once digit이 먼저 결정이 될 거고 그 이제 once digit끼리 더한 과정에서 carry over 그러니까 그 10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carry over이 생성이 될 거고 그 carry over까지 고려를 했을 때 최종 이제 tens digit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컨셉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덧셈이라는 어떤 메커니즘 안에는 once digit, carry over, tens digit 뭐 이런 컨셉들이 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레이어에 있는 이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와서 이거를 어찌저찌 잘 해서 이 실제로 원 스티지, 텐 스티지 캐리오버를 디센탱글을 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디센탱글이 되었다면 이 캐리오버이 지금 이전 예시에서 1이 이제 위로 넘어갔는데 그걸 0으로 바꾼다면 정답은 이제 딱 이 캐리오버만 바뀌었으니까 41이 아니라 31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센탱글이 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디센탱글이 잘 되어야만 이 스티어링이라는 어떤 하나의 컨셉만 값을 바꿔주는 이 사람의 의도하에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게 이제 interpretability 관점에서의 스티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로 스티어링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된 방법이고요. 어, 뭐 이 어쨌든 컨셉들이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리니어하게 인코딩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이 전제는 근데 사실 뭐 theoretical하게도 empirical하게도 되게 많이 밝혀진 이전 논문들에서 밝혀진 사실이라서 그런 전제 하에 이제 이 SA로 LLM의 인베딩을 이제 휴먼 인터프리터블한 컨셉으로 이렇게 레이턴트에 인코딩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사실 이게 휴먼 인터프리터블한 컨셉으로 인코딩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이 unsupervised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세이의 컨셉이 휴먼 인터프리터블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컨스트레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암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티어링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막 인탱글 되어 있는 LLM representation을 컨셉, 잘 정돈된 컨셉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싱글 디멘셔널 perturbing을 하고 그걸 다시 디코딩을 하면 예를 들어 컨셉에서 아까 carry over 1을 0으로 바꿨을 때 다시 디코딩을 해서 얻은 값은 41이 아니라 31이 되는 그런 걸 이제 LLM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스티어링과 관련돼서 최근에 약간 여담인데 엑스벤치라고 그 도끼 할 때 엑스벤치라고 이제 벤치마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한 지금 사이테이션이 한 뭐 한 30이 조금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막 완전 주류 논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스티어링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해놨는데 이 SA가 되게 성능이 좋다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 그 엑스벤치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 중 하나가 생각보다 SA가 잘하지 않는다, 이 스티어링을.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논문의 저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SA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 이유가 이 unsupervised SA가 identifiable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 물음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dentifiable 함이 결국에는 스티어링의 성능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이 어떤 representation이 identifiable 함을 보이는 분야가 이제 제가 이전 이제 리뷰 때도 한번 소개를 했던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SA를 이용한 스티어링과 이 CRL의 이제 identifiability를 보이는 것과는 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약간 크랙 됐는데, PPT가. 어, CRL도 어떤 데이터, 인터벤션 된 이 paired 데이터를 통해서, 어, 사람이 의도하는 representation space로 이 fix 시킬 수 있고, SA도 결국에는 human interpretable한 컨셉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paired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SA를 통해서 이 identifiability를 보인다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여지고 이 CRL도 실제로 VA 구조를 많이 차용을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새로운 제가 지금까지 팔로우업 해왔던 CRL 논문들 중에서는 좀 새로운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랭귀지에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다운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스티어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자면, 뭐, 어쨌든 이 스티어링의 대분류는 어쨌든 저는 mechanistic identifiability 아래, interpretability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타 다른 이제 mechanistic interpretability works가 그렇듯, 어, 그냥 리서처들에게 어떤 이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블랙박스를 열어보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들이 어디에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가보자면 어쨌든 스티어링 중에 하나의 방법이 SA가 있듯이 사실 프롬프팅이나 로라도 크게 스티어링의 방법으로 봅니다. 어쨌든 모델의 애티튜드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롬프팅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를 이제 자제를 하게 시킨다거나 이런 걸 할 때 프롬프팅은 좀 임플리시트하게 이 모델의 성능을 컨트롤하려고 아웃풋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스티어링은 SA로 이용한 스티어링은 직접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이런 불필요한 바이어스나 이 발현되려는 성질을 억제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발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쨌든 모델의 컨트롤러빌리티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점 혹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뒤에서 어떻게 얘네가 스티어링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좀 볼 텐데 복잡한 건 없고요.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이 보일 텐데 이 X가 그냥 natural languag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natural language가 이 F, 이게 LLM이에요. 그러면 이제 natural language를 LLM 인코더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 LLM 임베딩이 Z입니다.
그리고 C는 이 컨셉의 첫 글자인 C인데, 결국에는 이 컨셉 스페이스를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C에서 X로 이제 뭐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이유는 결국엔 이 G가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펑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그 다음에 고양이, 뭐 사과, 뭐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이제 컨셉들 막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믹싱 펑션에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모든 단어들을 포함한 뭐 natural language 뭐 sentence가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위에 이 세 개의 노테이션은 observation, pre-trained representation, 그 다음에 ground truth concept 벡터를 말하고 아래 세 가지는 지금 틸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페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X와 X에서 살짝 뭔가 조작된 이 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이 perturbed 된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이 corresponding 그 counterpart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안 나온 게 EK 이거랑 이제 이 파이 함수인데, 조금 더 이제 노테이션을 봤으니 자세히 보자면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아까 말을 했듯이 이 Natural Language X를 LLM F 인코더에 넣으면은 Z representa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이 Natural Language는 이 컨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그로써 이 위 두 가지 식을 조합을 했을 때 이 G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erturb signal은 가장 이제 originally C 컨셉 레벨에서 이루어져요. 컨셉이 이제 human interpretable한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람다 EK를 더해서 perturb된 컨셉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EK는 그 컨셉이 뭐 여러 10개가 있을 때 두 번째 걸 perturb 하고 싶으면 2에 이제 아래 첨자로 2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 원핫 인코딩 된 이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를 K번째 베이시스를 람다만큼 perturb을 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Z 틸다와 X 틸다에 대한 식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펑션은 이 LLM 인베딩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은 이 C라는 도메인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LLM 인코더를 통해서 얻은 C에서 뭘 어떻게 바꿔야 실제로 그 언더라잉에 되어 있는 이 컨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뀔까의 관계를 매핑한 게 스티어링 펑션이고, 이 펑션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이 스티어링 펑션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뭐, language라는 컨셉을 바꿨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X에서 이제 perturbed된 X 틸다를 봤을 때, 같은 문장인데, 뭐, 언어만 다른 문장이 나온다거나, 이런 결과값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C가 바뀌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 C에서의 change가 리니어하고 스파르스 할지라도 사실 이게 그냥 LLM 인베딩 상에서는 굉장히 non-linear하고 덴스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identifiable한 컨셉 스페이스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SAE가 이제 이 페이퍼에서 주장을 하는 아키텍처인데, 어,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걸 어디다가 넣는 거냐면, 요렇게 LLM의 hidden representation, 실험에서는 실제로 이 final layer representation에다가 이 스티어링 모듈을 갖다 붙이는데, 요 representation을 받아서 이제 컨셉을 학습하는 요 아키텍처, 이 논문에서 주장한 아키텍처를 SSAE라고 부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parse Shift Autoencod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allow 하는 게 뭐냐면, X와 X 페어
있으면, X와 X틸다 페어가 있을 때, 꼭 하나의 컨셉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랭귀지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랭귀지와 컬러가 동시에 바뀔 수도 있고 뭐 랭귀지와 뭐 성별이 동시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를 언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와 V의 차이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셋을 이제 통틀어서 결국에 바뀔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냐. 이게 이제 V이고 그거보다 조금 하위의 개념으로 전체 데이터셋이 아니라 딱 이 하나의 주어진 페어 안에서 실제로 어떤 개수만큼의 이제 컨셉이 바뀌었는지를 S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SA는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어, 그냥 이 레이턴트 D를 받는 게 아니라 페어를 넣어서 레이턴트를 먼저 뽑은 다음에 이 Z7랑 Z의 차분, 이 델타 D를 SSA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인코더 R을 통과해서 뭘로 변하냐면 이 레이턴트의 스페이스에 있는 델타 G가 컨셉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는데 모든 컨셉에 대해서 다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통틀어서 바뀔 수 있는 디멘션인 이 V만큼의 이 디멘션을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C를 가지고 이 델타 C를 인코딩을 하는데 그게 전체를 다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V만큼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코딩을 했을 때는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멘션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R과 Q가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인데 보실 수 있듯이 결국에는 R은 이 그냥 레이턴트 LLM 임베딩의 그 디멘션에서 바뀔 수 있는 총 컨셉 수의 디멘션으로 매핑이 되고 Q는 그 역으로 매핑이 됩니다. 이 지금 결국에는 V가 1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셉의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큰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진짜 딱 하나의 컨셉만 바뀐다라고 하면 뭔가 그걸 빼서 이러쿵저러쿵 해보면 아, 이 컨셉은 여기에 이렇게 녹아있구나를 좀 알아내기가 쉬울 텐데 사실 그런 데이터 페어는 굉장히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멀티 시프트가 가능하게 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objective function을 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일단 이 인코더와 디코더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는데 어, 그냥 reconstruction error, 이 델타 Z에 대한 reconstruction error로 학습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하지만 간단한 그 regularization이 붙는다면, 이 인코더를 통과한 뒤, 그러니까 이 컨셉 스페이스가 스파르스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막 데이터 페어끼리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면, 이 중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페어는 되게 스파르스하게 바뀐다라고 가정 및 이제 가정을 하고 어쨌든 이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단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좀 당연한 게 보통 이 데이터 페어를 비디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접한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비디오 프레임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컨셉들이 한 번에 막 다수가 바뀌지 않고, 뭐 보통 사람이 뛰어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사람의 위치만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스파르스하게 바뀌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기존에 좀 많이 증명? 혹은 이제 뭐 실험적으로 뭐 보여진 바가 있어서, 이런 그 컨스트레인이 좀 자연스럽다고 이 필드에서는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sparsity regularization과 함께 reconstruction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잘 트레이닝이 됐다면 스티어링 벡터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스티어링 벡터라는 거는 딱
하나의 컨셉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펑션인데 이건 어떻게 얻어지냐면 결국에는 원래 있던 G에다가 어, 학습된 디코더에 이 컨셉 K에 대한 베이시스를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K라는 컨셉에 대한 스티어링 벡터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티어링 펑션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이 덧셈에서 캐리어버를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K가 뭐 랭귀지를 담당한다면 뭐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 바꾼다거나 이런 조작들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에 대한 정의를 여기 써놨고요. 그냥 이 정말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목적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어, 어디까지 보장이 됐느냐? 뭐가 보장이 되냐면 실제 휴먼이 인지하고 있는 이 ground truth concept space와 SSA의 latent space에 있는 이 컨셉, 학습된 컨셉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실제 ground truth과 여기 latent에서 얻어낸 게 permutation scaling matrix 의 관계까지 identifiable 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permutation scaling matrix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쪽의 유닛이 뭐 센티미터인데 초록색에는 뭐 ground truth는 미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scaling 이라는 어떤 non-identifiable한 요소가 포함이 되는 거고 permutation은 뭐 주황색 벡터에 0번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초록색 벡터에 5번 인덱스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이 순서의 이슈로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아까부터 말했듯이 이 델타 G를 통과시켜서 얻은 이 SSAE의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이 컨셉이 vary 할 수 있는 총 개수, 이 데이터셋 내에서 이 컨셉, 이 컨셉, 이 컨셉, 이 컨셉 이렇게 뭐 네 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4디멘션으로 인코딩이 되는데 이거를 사실 아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프랙티컬하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어 이제 통상적으로 어쨌든 이 V보다 큰 디멘션을 이제 레이턴트 디멘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identifiability results에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알고리드믹하게 이 약간 버려지는 잉여 레이턴트들을 그냥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면 이게 왜 theoretical하게 identifiable한 representation을 만드냐? 또 얘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증명 과정은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냥 결국에는 뭐 linear algebra의 어떤 테크닉들을 이용을 해서 증명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까 이제 학습 목적 함수가 reconstruction loss를 최소화하는 거 플러스 sparsity regularization이었는데 sparsity regularization이 없을 때는 이 주황 벡터와 초록 벡터가 그냥 invertible linear transformation까지 이제 동일해질 수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요걸 증명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sparsity regularization을 더했을 때 이제 이미의 invertible linear transformation이 아닌 permutation and element-wise rescaling까지 이제 동일해질 수 있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지금 1번과 2번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assumption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ssumption 1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접하는 assumption이었는데 linear representation hypothesis라고 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실제로 저희가 상정하는 컨셉 스페이스 뭐 랭귀지, 색깔, 뭐 X 포지션, Y 포지션 등등 이 컨셉 스페이스와
LLM의 임베딩 스페이스가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 어썸션만 보고는 좀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900년대부터 뭔가 이러한 가설을 제기를 하고 계속 theoretical하게든 실험적으로든 이 linear representation hypothesis에 대한 웍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증명이 된 이 assumption, 어떤 theory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ssumption은 이제 matrix A 하고 아래 이제 V가 있는데 이게 인젝티브하다. 지금 assumption 1에서 보면은 G가 AC라는 수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A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트릭스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C와 Z를 이어주는 어떤 리니어 매핑인데 여기서 이제 V가 assumption 2에서 붙게 되면 전체 매트릭스가 이제 인젝티브 한 게 아니라 이 중에 V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컨셉에 대한 컬럼만 따로 추출했을 때 이 서브 매트릭스가 인젝티브하다. 라는 어썸션을 둡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실생활에서 보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어썸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썸션 3는, 결국에는 이 델타 VC가 이제 델타 VC가 인코더를 통과한 후에 그 SSA의 레이턴트 벡터의 서포트라고 했을 때 얘의 스팬의 크기가 이제 V 디멘션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냥 데이터셋이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고, 골고루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줄 만큼 충분해서, 음, 딱히 데이터셋에서 커버되지 않은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어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썸션을 가지고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up to invertible linear transformation과 permutation and element-wise rescaling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실험은 지금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뭐 5가지가 위에 이렇게 써 있고 아래 truthful QA가 써 있는데 이 위에 5가지는 얘네가 직접 그냥 생성한 데이터셋입니다. 뭐 language, gender, 뭐 binary, correlated, cat 뭐 이런 식으로 어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표시가 돼 있고 각 데이터셋마다 데이터셋 안에서 바뀔 수 있는 이 최대 컨셉 수가 이제 V의 절대값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페어 안에서 바뀌는 엠피리컬하게 바뀌는 컨셉의 수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러플 QA는 실제로 있는 이제 데이터이고 이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실험에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컨셉은 true냐, 이 문장이 true냐, false냐 뭐 이런 그 사실관계가 바뀌어 있는 paired data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SA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SA의 기존 워크들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평범한 어떤 이 웨이트 매트릭스와 뭐 바이어스들을 이용한 이 SA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뭐 English to French 이 랭귀지 도메인이 말 그대로 이 변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라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2를 보면 결국 변할 수 있는 컨셉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gender과 이 language가 이 변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뭐 brother, sister, 뭐 buck to bull, cow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와 그 gender가 동시에 변하는 걸 이제 그런 예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SSA가 어떻게 잘 학습이 됐는지 두 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의 관점으로 실제로 이 SSA의 중간에 있는 이 latent factor와 ground truth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me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평가를 합니다. 이 매트릭은 이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매트릭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 아까 identifiable 할 수 있는 정도가 up to scaling and permutation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모두를 반영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주황색과 초록색 벡터들을 가져다가 이 Pearson correlation matrix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막 permutation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인덱스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그냥 알고리드믹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 이 주황색의 0번이 초록색의 5번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베스트 매치 코릴레이션의 이제 민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옵티멀 원투원 매칭을 구한 게 이 파이 i 서브스크립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옵티멀 퍼뮤테이션 디멘션스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실제로 아이덴티파이어블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었는지가 1번 요소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모델을 조작하는데 이 스티어링을 하는데 얼마나 유효한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번에는 딱 하나 K번째 컨셉만 바뀐 데이터 페어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패스 1을 통과시켰을 때의 Z 틸다와 패스 2를 통과시켰을 때의 Z 틸다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봄으로써 요 파이, 즉 스티어링 펑션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 1에서는 이 zk 틸다 햇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LLM x를 LLM에 넣어서 얻은 임베딩에다가 이 디코더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더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스티어링 펑션 자체가 그냥 z에다가 디코더를 베이시스를 디코더에 통과시킨 이걸 더해주게 되는데 디코더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 식 같이 정의가 되는 거고 패스2는 단순히 그냥 이미 페어로 주어져 있는 이제 이 랭귀지를 LLM에 태워서 이제 인베딩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이제 커사인 시뮬레이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 첫 번째 좌측에 보는 테이블은 MCC, 그러니까 me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낸 거고, 확실히 보면은 이 language, gender, binary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직접 신세틱하게 만들어서 한 경우에는 다 MCC가 꽤 커요. 이 점점 이 뭔가 바뀌는 요소라던가 변수가 많아질수록 좀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truthful QA로 가게 되면 확실히 좀 성능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베이스라인 AFF는 뭐냐면, SSA랑 똑같은데, 그, sparsity regularization만 안 준 거예요. 왜냐면 이 sparsity regularization이 결국에는 identifiability에 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regularization을 이제 objective에서 배제를 하고 학습했을 때가 이 counterp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보기에 아, 뭔가 좀 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어떤 걸 했냐면 그냥 임의의 linear transformation L로 이 LLM에서 나온 임베딩을 한 번 더 꼬았어요. 꼬아서 완전 인탱글 되게 만든 다음에 이 실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이 sparsity regularization을 줬을 때 훨씬 디센탱글이 잘 된 걸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조금 잘 나오네, 이 카운터파트도 좀 잘 나오네 라고 느끼면서 이 저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LLM, 잘 학습된 LLM이 있을 때 얘의 파이널 레이어에 나름 휴먼 인터프리터블한 컨셉이 잘 녹아있다 라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MCC 말고 이제 스티어링 어큐러시를 보자면 얘도 예상을 했듯이 지금 보라색이 얘네가 주장하는 모델이고 초록색이 regularization 없는 거, 그다음에 분홍색이 그냥 existing method라고 가장 간단한 existing method, 스티어링을 위한 existing method라고 보면 되는데 뭐 실제로 SSA에서 얻어낸 그 latent와 ground truth 간의 어떤 코사인 similarity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또 추가적으로 했냐면, 얘네가 이제 신세틱 데이터를 만들 때 이 바이너리라는 데이터도 랭귀지가 변할 수 있고, 이 랭귀지라는 데이터셋은 당연히 랭귀지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이 generalization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봤어요. 그 바이너리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언어를 찾아내는 스티어링 펑션을 갖다가 랭귀지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봤더니 우리의 뭐 방법은 SSA는 이런 데이터셋 도메인을 바꿨을 때도 랭귀지라는 어떤 컨셉을 잘 잡아낼 수 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 라는 걸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회의가 1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새로 방을 파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